네, 안녕하십니까. 왕정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그죠? 우리가 휴일이니까, 주식시장이 안 열려요. 금요일 다우 나스닥이 급반등한 이유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장도 이제 바닥 찍고 급등하지 않을까. 일단은 보면요.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비노모 고용지수가 발표될 때 증시가 완전 쇼크 현상을 일으켜요. 쫙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급반등을 해요. 신규 일자리가 17만 개에서 37만 개로 발표가 됐어요. 그치, 2배 이상을 넘겼죠. 신규 일자리가 37만 개. 그 말은 뭐죠? 고용시장이 아직도 핫하다, 뜨겁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항상 시장은 각자 자기가 좋아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월가의 어떤 세력들이 지금 마음대로 한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그죠? 고용이 좋으니까, 고용이 17만 명에서 37만 명, 2배 이상 뜨겁게 발표가 되니까, 야, 이대로면 금리 인상 강행이다. 11월 달에 공포를 느꼈다가 또 갑자기 시장이 막 발작을 일으켜요. 지 맘대로 생각해요. 확 급등을 해요. 왜? 야, 경기가 좋은데 왜 주식은 빠져야 돼? 이상하잖아. 경기가 계속 좋은데 왜 주식은 빠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또 경기 침체라고 했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있죠. 경착륙, 연착륙. 또 요즘은 그죠. 골디락스가 노 랜딩. 지 맘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2달 연속 그죠. 고용은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고용 지표가 확 뜨겁게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0.1% 하락을 했어요. 야, 고용은 2배 이상 급증을 했어. 근데 임금이 0.1% 하락이라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자극하는 거는 왜? 임금 인상률이다. 임금 인상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다. 그런데 경기는 점점 핫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떨어졌다? 그 말은 뭐야? 이거 완벽한 거 아니야? 경기가 상승하고 뜨겁고 그런데 임금은 떨어졌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가장 급증하는 구조죠. 급증하는 구조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야, 골디락스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시장이 그동안 왜 빠졌어요? 이론이죠. 경제 이론, 주식 이론.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어찌 돼요?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둔화되죠.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이 나쁘죠. 기업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빠지죠. 그래서 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 해요? 금리는 계속 상승을 시켰어요. 그죠? 금리는 계속 따박따박 상승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경기 둔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경기 둔화가 안 와요. 왜? 자꾸 경기는 더 뜨거워져요. 고용시장은 더 핫하죠. 이건 뭐지? 그럼 그 말은 뭐죠? 실제로는 금리 인상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경기 둔화를 기다리는데 안 오고 경기는 계속 좋아진다. 그 말은 기업 실적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시장은 그래요. 기업 실적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빠져? 그죠? 그게 지금 시장이에요. 와,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다우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에서 플러스 2%대로 급등을 해서 마감을 한 것도 그런 논리예요. 좋잖아. 나쁜 게 없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죠?
그러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신규 일자리가 17만 개에서 37만 개까지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핫하고 좋은 거죠.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직,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알바만 많아지는 거야. 알바. 일용직, 알바. 이런 일자리는 급증을 하고 있어. 근데 좋은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 그 좋은 일자리는 왜 줄어들어요? AI, 로봇, 그죠? 기업이 점점 자동화를 돼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시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로봇을 도입하고 공장 자동화가 되고 스마트 공장으로 변하고 이래 돼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고임금자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17만에서 37만 일자리가 급증을 했고 고용시장이 뜨거운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걸 좋다고 해야 돼? 정규직 다 잘리고 알바들만 계속 급증을 하는데 이게 좋은 건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과연 이걸 좋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죠? 그건 다 알죠? 그 IRA, 그리고 세계화가 무너지고 자국 보호주의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팔아먹을 물건은 미국에서 제작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새로 사람들을 막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자리는 핫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요? 경기는 좋죠. 임금은 떨어지고 있죠. 기업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버틸 수 있어. 아, 미국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각 은행이든 뭐든 스트레스 분석 다 해보니까 이 정도는 견디네. 금리 한 5%? 이 정도는 미국은 견뎌낼 것 같아. 문제 없어. 그런데 미국이 견디면 우리도 견디나요? 우리나라도 견디나요? 그죠?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채금리, 미국, 그죠? 미국 국채금리. 요즘, 그죠? 10년물 핫하죠. 근데 4.8%, 4.9%, 4.9%까지도 급등했었죠. 그러다 조금 빠져가 4.8%, 이래 됐는데, 이 채권금리, 그죠? 이 채권금리라는 것도 이래 따지고 보면요. 연방금리, 미국에서 결정하는 연방금리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 연방금리를 보고 국채금리가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연방금리가 높더라도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방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국채금리만 계속 쫓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혼란을 막 주는 거예요. 연방금리가 올렸더라도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이겠어요? 결국은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는 거라는 거죠. 연방금리가 11월 달에 인상을 했지만 파월이, 미 연방이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이 금리 인상 끝입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내년부터는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해도 시장을 환호를 해요. 왜? 끝이다고. 그러면 국채 금리도 떨어져요. 11월 달에 금리를 0.25 인상을 해요. 강행. 그렇지만 이게 끝입니다. 피복금리다. 내년에
금리를 하락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는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미래가 안 보이는 거. 글쎄요. 연방금리가 11월 달에 올릴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끝낼지 더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연방에서는 뭐라고 여겨요? 연방금리를 결정할 때 뭐라고 하죠? 물가 보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미 연방 파월 입장에서는 뭐죠? 막 올봄처럼 막 어떤 미국 은행이 완전 파산 위기까지 가는 위기, 아니면 경기가 엄청난 침체로 흘러간다. 이게 아니면 지금 현재 금리를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올리지는 않아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미국은 견디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은 견뎌낼까요? 지금요, 우리나라 어때요? 금리 동결하죠. 왜?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못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갭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탈,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알면서도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기업도 못 견디고 부동산, 얘가 붕괴될까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과연 또 동결로 끝날까? 어쨌거나 고금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지금 부채 비율이 막 급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뭐 120%, 130%, 140%, 지금 170, 뭐 전체 기업마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0에서 한 170%까지 급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요, 1년 동안 공장을 돌렸어. 영업을 했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속출할 거라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흑자도산, 눈앞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뉴스라는 것을 쭉 이제 이해를 할 때요, 그 어떤, 기초가 경제라는 것도 주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초가 깔려 있어야 그 뉴스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라는 거, 어떤 뉴스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해를 하는 학문이지, 그거를 눈으로 보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틀리다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가 확 급증을 했어요. 근데 임금은 하락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면요, 우리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서민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일자리 많아서 좋긴 좋아. 그런데 임금이 하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금방 말씀드렸죠. 질이 좋은 회사, 대기업,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 이런 쪽에서는 계속 고용을 줄인다. 알바만 급증한다. 일용직만 급증한다. 알바가 돈 많이 줘요? 일용직이 돈 많이 줘요? 정규직보다 많이 줘요? 아니죠. 작게 주죠.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좋은 회사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고, 알바나 뭐 일용직 이런 것만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는 급증하는데 임금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일자리도 급증하고 월급도 확 오르는데 잘못된 거죠, 계산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는 급증했다고 경기가 핫하다, 좋다, 이래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고민해야 된다. 임금이 0.1%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한화한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다. 시장이
이렇게 급등이라고 반응을 했지만 이론상으로 뒤다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거야. 월가의 트릭, 주식시장의 트릭, 이거 뭔가 속임수 아니야?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의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앞뒤가 안 맞아. 이거 주식 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느끼는 이유라는 거죠.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은 뭐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소비가 둔화된다는 뜻이죠. 소비가 둔화된다는 건 뭐죠? 기업 입장에서 돈을 못 번다는 뜻이 되죠. 임금이 하락을 했어요. 임금을 하락을 하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임금이 하락한다는 건요, 패턴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어느 집의 가장이야. 근데 내 임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첫째는 파업이죠, 파업. 야, 못 먹고 못 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에이, 때리 엎어버리자. 데모 하자. 파업하자. 으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주가 어떻게 해요? 협상하자. 그러겠죠. 협상이란 말은 뭐죠? 조금이라도 올려준다는 뜻이죠. 파업을 하고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그 다음 뭐예요? 물가 상승하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우리 주식의 입장에서. 물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나타날 거고,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또 올릴 거고, 그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핫해. IRA 법안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잡을 하는 거예요. 투잡을 해가지고 임금 하락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가 17만 개에서 37만 개까지 확 급증을 했다는 것은 대리기사도 뛰고 주유소 알바도 하고 내가 임금이 하락한 만큼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지속될지 좋을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시장은 CPI를 한 3.7%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치는 항상 맥스로 잡아두거든요. 그 맥스로 잡아두니까 실제 발표될 때는 한 3.5 요 정도도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면 그 11일 날 보면 생산자 물가 발표되죠. 최근에 2달 연속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12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얘도 역시 2달 연속 상승했어요.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앞전까지는 그죠? 사우디의 감산으로 유가가 막 급등을 했죠. 100불을 눈앞에 막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 꺾어지고 있죠. 왜 꺾어져요? 사우디는 계속 감산을 해요. 그죠? 오펙 플러스 알파, 오펙 플러스 러시아. 계속 감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가는 왜 떨어져요? 감산이라는 건 인위적이죠. 감산이라는 건 인위적이지만 결국은 물건을 안 팔아가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산유국도 나쁜 거예요. 그죠? 내가 붕어빵을 하루에 100마리 파는데 그거를 50마리로 줄이고 3개에 1,000원 파는 거를 2개에 1,000원 판다. 이득인가요? 짜잔히 이득이 없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셈법으로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산도 올해는 못 버텨요. 결국은 감산이 지속되면 결국은 이 오펙의 산유국들은 불만이 생겨요. 싸게 해서라도 많이 팔아야 돈이 되지. 자꾸 안 팔아가지고 가격 조금 더 올려놓으면 뭐해? 결국 손해인데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동안 세계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또 고유가, 고달러라는 이유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안 사죠. 아끼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85불 중반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감산을 하는데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시장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반도체 어떻게 해요? 올 봄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이 가격 올리기 위해서 우리 감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이 갑자기 확 장중에 급등이 나와요. 그 이후에 반도체 가격 오르나요? 안 오르죠. 감산하면 뭐예요? 가격 더 떨어지죠. 더 안 좋죠. 감산이라는 건요.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 경기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짧은 시간은 감산이라는 이 효과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길게 가면 시장 논리대로 다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미국 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리고 11일, 12일 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될 것이다.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물론 유가가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앞전까지는 막 100불까지 치솟다가 지금은 또 훅 떨어졌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임금은 소폭 떨어졌고 그러되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조금 호전되고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요인은 있어 보이고 문제는 그죠?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일자리 급증한 게 결국은 임금 하락한 거. 얘는 알바 때문이다. 그죠? 근데 이 알바가 과연 좋은 거야? 이걸 호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실제는 일자리가 37만 개 급증을 했기 때문에 호황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알바다. 시장은 이걸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알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미국 경기를 이거 믿어야 돼? 이 호황이라는 걸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고민거리죠. 일단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고민거리 한 개.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 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쨌거나요, 고금리 시대, 금리가 높다는 것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고금리 때는, 그죠? 기술주들이 치명타예요. 기술주라는 건 뭐죠? 지금 돈은 못 벌지만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고퍼주들. 이런 것들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미래의 꿈을, 미래의 어떤 가치를 해준다는 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주식에서 고퍼주라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품이라 봐야죠. 그 거품은 결국은 그친다. 지금 보면 어째요? 카카오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최근에 그 보니까요,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게, 에코프로 춤의 타임이다, 절호의 찬스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 에코프로 다 샀어요. 왜 샀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수혜주 아닌가요? 그래서 샀어요. 글쎄요. 2 빼기 1은 3인가요? 저는 1이라 생각하는데. 에코프로에서 하나를 떼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을 시켰어.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형성하는 시총만큼 에코프로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여기에서 떼냈는데. 그 비슷한 거 많이 봤죠? LG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는 왜곡이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LG화학 어떻게 돼 있어요?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떼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1 더하기 2는 2.5로 보였죠.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카카오에서 카카오 금융,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오만 거 다 떼냈어. 그래서 상장 했죠. 근데 지금 카카오 어떻게 돼 있어요? 카카오가 반등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밖에 없는데.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는데 에코프로가 왜 수혜주야? 2 빼기 1은 1인데 2 빼기 1은 왜 3이 돼야 돼? 그 시장의 광기죠. 그 시장의 광기가요. 일시적으로는 왜곡시킬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논리로 돌아간다. 그거를 LG화학이 보여줬고 카카오가 보여줬고 기업 분할을 한 많은 기업이 비싼 행보로 가고 있어요. 물론 시장의 관계로 에코프로는 예외가 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달 말쯤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IPO 뭐 등록 절차를 거치겠죠. 그걸 또 많은 개인들이 호재다, 수혜주다, 에코프로로 막 사러 들어가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반응은 몰라요. 2차 전지는 하도 어떤 지금으로서는 너무 그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 같은 그런 신념으로 막 달려드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보자 하니까 아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이걸 설명드릴 거요. 또 다음은 이 정치적인 상황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